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나무로 생활소품과 목각 인형을 조각하는 송찬혁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거는 간단한 토끼의 형상인데요. 그래도 기린 만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형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토끼 모양을 만들 건데 앞서 배웠던 팔각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사각형 봉이 있고요. 이 형태에 맞춰서 제가 미리 톱질을 해왔습니다. 형상을 보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면만 보이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형태를 그릴 때 외형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외형선도 중요하지만 항상 중심선을 그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제가 굉장히 잘 긋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타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간격을 조절해 놓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은 지금 편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토끼 머리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몸통은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엉덩이나 이쪽이 좀 더 통통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옆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둥이 있는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코하고 그리고 역시 비슷한 형태로 이게 거꾸로 뒤집은 항아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뒤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쪽에서 바라보는 이런 상면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닥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바라본 것과 옆에서 바라본 그 정면도와 측면도를 그렸습니다. 일단 큰 살부터 덜어내야 되는데요. 보통 초보분들은 여기 막 디테일한 곳들, 즉 막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들부터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크게 가장 필요 없는 살을 크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스큐가 좋겠죠. 썸 스큐 그립. 배부터 머리, 귀까지 가는 걸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간 오목한 디테일들은 빼고요. 그러면 이게 뒤까지도 형태가 이어지겠죠.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만큼의 영역들도 다 날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큰 살로서는. 자,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단면을 제 시선에 맞춰서 보면서 이렇게 날려놓고 그러면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잇는 살들은 전부 날려버리면 되겠죠? 과감하게.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형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겁을 내시게 되는데 형태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하세요. 그러니까 형태를 잘 바라보시고 아, 여기는 확실하게 없애도 되는 부분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 칼이 쓰일지를 생각하시고 또 그거에 맞는 효과적인 그립법이 무엇일까 생각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가 않고요.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또 사라졌죠. 네, 형태들이. 그래서 아까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귀가 이렇게 돼 있고 머리, 몸통 이렇게 돼 있는데 살짝 다시 그려줬고요. 이렇게 크게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스큐로 잡고 앞서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에 과감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에서도 지금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같게 되죠.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위치가. 그러면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없어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삼각형이 아니라 일자로 만들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썸 그립의 약간 변형인데 제가 좀 단단하게 잡고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큰 힘을 쓰기 위해서. 아까 거꾸로 뒤집은 항아리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단 쪽 단면도 이렇게 해줬어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모양이 달라졌죠? 네,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단면은 둥글리지 않고 네모라는 거예요. 가게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또 필요 없는, 가장 큰 필요 없는 자리는 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치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 오는 거에서 보면은 톱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인 건 칼로 할 거니까. 자, 왼손 브레이크 잡아주고 엄지 교차 그립을 쓰고 있고요. 다시 썸 그립 변환.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런 건 어차피 나중에 해줄 거니까요. 중요한 거, 아직까지도 제가 모서리를 전혀 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면의 형상들이 계속 사각형이죠. 이 상태, 큰 살들이 없어진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팔각을 치는 겁니다. 즉 모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면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썸 스큐로 잡고서 단면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치니까 팔각의 비율들이 같게끔 쳐줬고요.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자, 엇결이 눈에 보이네요. 결이. 그래서 이번에는 돌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몸통이라든가 머리 부분들을 기본적인 단위의 개념, 즉 팔각형으로 가장 최소한의 입체 형태들을 이렇게 내줬습니다. 얼굴 부분, 이 팔각형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저는 지금 한 방에 갔는데 앞서 배운 건 뭐랑 같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했던 볼 맞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둥이 있는 데랑 코 있는 데가 약간 튀어나온 느낌으로 옆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 부분으로 들어가는 곳. 자, 낮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고 몸통에서 목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중앙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V자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토끼 귀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자, 당김. 끊어내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토끼의 모습이 이제 얼추 보이기 시작하네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중앙 내리고
기본 형상을 보는 데는 이 팔각선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배가 너무 평평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같은 경우에 각진 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앞모습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는 볼록하면서 각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쳐줬고요. 역시 이쪽 뒤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각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기본적으로 쳐놓는 게. 그래서 엉덩이 있는 쪽을 좀 볼록하게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서 나머지 것들도 팔각이 유지된 상태에서 팔각 면들을 세부적으로 다듬을 곳들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사각에서 팔각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기본 형상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돌려보면서 형태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사이 각들을 쳐주면 되는 겁니다. 즉 팔각이 16각이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여기 이면과 이면 사이에 있는 각 사이를 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귀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잡는 방법, 파지법이 중요한데요. 손가락을 OK를 만들어서 감싸주고서 중지로 옆을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칼을 잡은 손에 왼쪽 엄지도 같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V자 형태를 파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삼각도를 이용해서 홈을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송곳으로 눈을 표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돼서 토끼가 완성되었는데요. 팔각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큰 살을 날리는 과정들, 디테일을 제외하고 큰 살을 날려놓고서 접근하는 방법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웠던 팔각법과 보울, 그리고 V컷이라는 걸 이용해서 토끼를 조각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려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